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및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문화체육과 주무관 김정용.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1동 주무관 신금주.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 1분기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도시계획과 위 부서는 지벨리 규제계획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도시계획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금천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일자리 창출과 위 부서는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외부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금천구 취업난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 50만 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독산 제3동 위동 주민센터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과 협치행정을 통한 재활용 정거장 사업 추진으로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1분기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상장 최우수 홍보마케팅과 주무관 정명희. 위 공무원은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며 다른 직원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 전통상품권입니다. 상장 우수 기획예산과 주무관 고수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이상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와 중국 위해시 문등구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에 의해 우리구로 전입한 문등구 이철 주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 주인님이 한국어를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위해 문등구청에서 발령한 이철입니다. 금천구청으로 발령되게 돼가지고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금천구청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또한 문등구랑 금천구랑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자치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자치과장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 선거 사무 안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6월 9일 양 일간에 걸쳐서 06시부터 18시까지 식계동 주민센터 내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구 수는 58개소이며 개표소는 독산고등학교 강당 1개소입니다. 주요 사무 일정입니다. 거동 불능 장애인의 거소 투표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이 5월 12일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거인 명부 및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입니다.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 22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마감일은 5월 26일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최종 확정일이 6월 1일이며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 확정일은 5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모의 시험입니다. 5월 3일, 5월 17일, 6월 7일 3회에 걸쳐 사전투표소 내에서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투표관리관과 선거사무원은 해당 교육 일시에 맞추어서 참석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 거동, 불능장애인 명단 조사와 민원요건과는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외국인 선거권자 조사, 행정지원과와 홍보마케팅과에서는 투개표 상황실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서는 선거인명부 출력과 투표소 시설 확인 등 선거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신고서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에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명부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무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SNS 활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SN 활동 등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 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밴드나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 예를 들면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SN 활동 관련 유의사항은 세월 게시판에 게시하여 드렸으니 전 직원들께서는 게시판에 SN 활동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풍수의 재난에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민선 5, 6기 수해방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했습니다. 민선 5기 첫 해에 2010년도부터 2년 연속 시간 최대 95.5mm, 일 최대 229.5mm 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저지대 및 노면수 원리로 해서 지하주택이 침수했습니다. 침수 세대는 한 2,500여 세대입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배수 체계 개선 및 하수관 정비를 통해 침수 지역지역을 해소하였으며 방제시설물이 저류조 확충, 물막 이판, 역지변 등 수방시설물들 정비를 꼼꼼히 하여 수해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시흥 사거리 일대 관로 2.6km를 신설 확장하였으며 시흥 계곡에 빗물 저류조 용량 2만 4천 톤을 설치하였습니다. 배수 분구 사업으로는 3개 배수 분구에 32.4km, 도로 함물 예방 노하수 관로 정비는 13.1km, 특히 지하주택 침수 방지가 되어 있는 곳을 옥내 역지배 및 물막 이판을 4,776세대에 15,26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기상 전망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풍수의 재난대책 추진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예비기간은 전후로 해서 약 한 달씩 운영합니다. 비상근무는 기상특보 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단계별 상황 및 근무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등 방제 시설물을 배수분구도 1.35km, 도로화물 1.72km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하주택 및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물막 이판 역지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시설물인 하수도, 빗물바지, 하천준설을 우기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시설 및 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풍수의 재난대책 훈련을 5월 15일 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 관계자 교육을 5월에 실시하고 자치구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수 취약가구대에서 돌봄 공무원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빗물 관리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장비 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홍보입니다.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리플릿, 현수막 등을 통해
대구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및 협지 사항입니다. 본부 관련 부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재난 대책 임무를 숙지하고 단계별 근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풍 등 상황 발생 시 취약시설 순찰 강화 및 신속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수방대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방대책본부 개소식은 5월 15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제4기 금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올해 수립되는 사회보장계획은 적용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의 우리구 지역사회 보장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TF를 구성을 하고요. 지역사회 보장 욕구 조사와 관련된 자원 조사는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주요 계획 영역입니다. 기존의 3기에서는 복지와 보건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번 4기에서는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2,800만 원인데요. 일정입니다. 4월에 기본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수립을 했고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추진 TF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진 TF는 각 영역 확장 분야의 관련 분야 팀장들과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지역사회 주민 보장 욕구 자원 조사는 40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지역사회 보장 욕구 자원 조사에 의한 결과를 반영한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체에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 9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업 및 협치 부탁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TF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확장 분야의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때 민간인 추천이나 관련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3기와 달리 4기에서 영역이 확장되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중앙부처 사업들을 주로 많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올 4기의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점 분야 사업들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부처 사업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지자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주요 핵심 사업들을 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욕구조사가 실시되면 동주민센터에 문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욕구조사가 11개 분야 170문항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약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과와 동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 민원 안내와 또 사업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화면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한 인원이 총 55회에 걸쳐서 15개 부서에서 55회에 걸쳐서 10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 마지막 합격자 공고회까지 이런 각 단계별로 처리해야 될 업무를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총 25개 항목에 16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한 내용의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초 시험 공고를 한 이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공고 내용과 다르게 자격 요건이라든가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공고 수립 이후에 또 공고 시에 공고 내용을 계획과 다르게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면접 심사 이후에 또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채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서류 심사를 제출할 그 서류에 대해서 그 공고시에 게시한 대로 원본이라든가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사항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시험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심사 차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외부인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준수되지 않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또 시험위원들 중에서 응시생하고 같이 함께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또 함께 위원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구성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배제하는 그런 배제 심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응시 서류를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응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미 아마 서류가 없어진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부서에서 또는 실무자들이 꼭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 검토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 처리와 같이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사무정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수사항, 또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 또 간인도 생략하고 공고를 한다든가, 또 응시원서를 받을 때 응시료 수수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응시료 수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이 면접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한 사례, 또 합격자 공고를 발표할 때 실명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실명으로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결격자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또 합격자를 발표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사항이 있게 되면 각 부서장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짚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선 5.6기 주요 사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열린회의식 공간의 재설계 분야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행정의 변화와 재설계를 기획예산과 임수혜 주무관의 설명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임수혜 주무관님 잠깐 좀 앞으로. 지난번 회의 발표 이후에 임수혜 주무관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팀 임수혜입니다. 저희 팀원들이 협업해서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 비전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8년, 우리 금천구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걸어온 행정 재설계의 길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 재설계, 왜 필요했을까요? 행정 재설계의 핵심은 바로 역량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다면 역량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란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행위, 편익, 만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자를 제대로 인식할수록,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할수록, 공급자의 서비스 역량이 높을수록 수요자가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년 전 우리의 행정 상황은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행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주민은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자 정책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일정 권한을 가지고 사업이나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주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향식 조직 문화 또한 수요자인 주민의 욕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는 장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청으로 시달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만 익숙했기에 변화와 도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 규정이 없거나 예산이 없는 경우, 전례가 없는 경우에는 선뜻 이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내 부서, 내 업무에 갇히는 순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 길을 가자. 소유자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보다 유능한 조직으로 성장하자. 그런데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축적과 융합입니다. 어떤 일을 하며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질적 성장. 그것이 바로 축적형 혁신입니다. 융합형 혁신은 기존의 것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술적인 합이 아닌 서로 어우러져 무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 영역에서 융합형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부서와 부서, 기관과 기관, 민과 관 간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축적과 융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난 8년간 역량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천이 걸어온 행정혁신의 길, 즉 행정설계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유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4가지 영역에서 축적을 통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사회경제적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2010년 민선 5개 시작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제 변환의 일환으로 복지문화국을 1번국으로 격상하고 금천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마을 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여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마을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 홍보 마케팅과를 신설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한 공모사업팀을 통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 및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민간협력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지역혁신과를 신설, 인권, 청년, 사회적 경제 등 영역에서의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시구간 인사교류를 정례화하고 개방형 감사관제, 개방형 동장제 시행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조직의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제각각이던 보고서 양식을 정책, 행사 등 목적과 상황에 맞는 표준 서식으로 통일하였고 최근 3년간의 데이터와 트렌드는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아우르는 이른바 절대보고서를 사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천의 보고서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축적하고 장기적 안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기록물로 거듭났습니다. 전문관 제도는 청렴, 교육 분야 등 특정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순환보직을 통해 쌓은 개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사전공표제를 시행하여 인수인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힐링교육, 독서교육, 명사특강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축적하며 혁신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혁신을 위한 융합의 핵심은 바로 칸막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중심의 협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협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우리는 지난 8년간 공유, 공론, 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청렴하고 친절하고 유능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팎으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이 주도하여
스스로의 삶을 향상시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축적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난 8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는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현장에서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왜 높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복지 인력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칸막이 없는 종합복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통통 희망 나래단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상시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통통 복지 콜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통합복지 상담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천형 복지 전달 체계는 서울시의 차동을 견인해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통통 희망 나래단은 서울시 우리 동네 돌봄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특성화 사업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과 주민센터에 과감하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버텀업 방식입니다. 민관이 함께 주민센터에서 동네 문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마을총회가 사업의 핵심으로 주민의 눈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입으로 공론화하고 주민의 손으로 사업을 실행시켜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행정단위인 동에 예산과 결정 권한을 나눠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시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협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 바로 동특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이유로 지역 학생들이 금천구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금천교육발전 주민 대토론회로부터 시작된 금천발 교육혁명은 혁신학교, 드림학교를 거쳐 혁신교육 시범지구로 성공적인 모델을 창조해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1에서는 마을 단위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고 시즌2에서는 학교를 품은 마을로 정착하였으며 시즌3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확산에 집중해 각 시즌마다 한 단계씩 발전된 사업을 펼쳤습니다. 교육혁신지구의 성공은 교육 생태계를 바르게 복원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주민, 교육청, 구청, 기업 등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금천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가 22개 자치구로 확산돼 서울시와 교육청의 공동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학 거버넌스인 교육협치자문단을 통해 학부모와 마을, 학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협치를 실현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탈피하여 지하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천구가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건설사가 맞춤형 원룸을 건축하면 SH공사가 이를 매입, 임대하고 금천구가 주택관리와 입주자를 선정, 관리하는 방식이며 보린주택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호점까지 총 56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웃돌봄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보린주택은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과 대통령 복지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벨리하우스, 신혼부부 맞춤형 원룸주택,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집중호우로 2천여 세대의 주택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만 4천 톤 규모의 빗물저류조 공사를 추진하였지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류조가 기피시설로 인식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연구단을 꾸리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ARS 조사와 인근 주민 면접 조사로 반대 민원을 설득하고 공원녹지과 등 8개 부서 TF팀을 구성해 공동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환경생태공원은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주민
기피시설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시설로 탈바꿈한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입니다. 민선 5, 6기 동안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 또 청년만큼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야는 없습니다. 지난 시절 권위의식과 관행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가득하고 국민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져 우리 군 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유능하고 역량 높은 공무원이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2015년 외부 청렴도 1위, 2017년 내부 청렴도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비록 행정제 설계, 행정혁신을 위한 축적과 융합의 길이 익숙지 않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소통과 배려를 함께 걸어와 주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금천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날까지 또다시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개방적 마인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 마인드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에도 청렴, 유능, 친절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금천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기획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업무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오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해서 좀, 협업과 협치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부에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서울시 지역에도 한 10개 정도의 뉴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지금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총괄적인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도 만들었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외에 다른 우리 저희 금천구 전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그 심사에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서가 협업하고 같이 노력을 결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에도 지난번에 발표됐고 아직 추진 공모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골목길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한 6월 이후에 공모가 있을 거로 발표가 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또 전통시장 연계형 어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모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 정부의 전문가 메이크 스페이스 공모 사업에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런 큰 사업이나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공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는 자원도 좀 결집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좀 금천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2018년에 11개 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 부서가 다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로
저희들이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 수상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미리 그 평가 지표나 관련 내용을 다 좀 숙지를 해서 올해에도 작년에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격가지 뉴스에 다 관심이 쏠려서 정작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김영동 국장님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변형,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해온 온 결의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온 결의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당국 간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체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 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월 15일 계기로 이산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월사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성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첫 번째,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갔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으로 그리고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새로운 남북 정상들 간에 선언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4선으로 이어졌던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실천되지 못하다가 이제 그 단초를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간의 냉전 상태가, 이런 전쟁 상태가 종식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휴전 당사국, 특히 미국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근본적으로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보면 크게 무리 없이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한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세상이 될까?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산 가족들입니다. 그죠? 20만이 넘는 1세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북한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 그 땅 문서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문산 이웃의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가장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두 번째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이렇게 되니까 이산가족 이런 분들 말고 두 번째 역시 경제인들입니다. 경제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건 증권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북 평화 테마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증권시장 다음에는 이제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그래서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자들, 또 공동선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철도와 도로 등 이런 인프라를 깔기에 수십조, 수백조가 돈이 들 텐데 그런 것들에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치밀하게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민감하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연구가 돼 있긴 하겠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겠죠. 젊은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는 어떻게 되나, 이게 가장 관심입니다. 모병제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할 일이 많아요. 이 선언문의 내용이 사전에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 준비하긴 했지만 이 이행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는 부서대로, 중앙부처들은 아마 준비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중하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나 유엔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보이면 정말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선언문을 읽은 이유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 누굴까? 지방정부의 공직세 같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언문의 내용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은 다양한 교류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회, 정당, 그리고 특이하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 문화교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의 가장 중요한 교류 주체 중에 한 집단이 되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죠? 전국체전 100주년을 평양에서 할 건지, 아니면 경평 축구를 부활을 시킬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정작 서울의 구청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사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뭘 준비해야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 개성공단 입주자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개성공단 입주자를 만나보는 게 지역경제과의 뭐 순서겠죠. 뭐 실제로 언제 풀리느냐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 다시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한번 만나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교육지원과는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했던 인권 교육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냉전 체제의 교육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뭐 교육지원과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부동산 정보과는 뭐 땅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탁구팀이 있습니다. 금천구청 탁구팀.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탁구팀의 선수가 가서 좋은 시합을 했나요? 잘 몰라요. 우리 탁구팀의 성적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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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했나요? 안 했나? 결승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는. 예. 지난번에는 개인전 우승을 했어요. 개인전 우승했으면 얘는 금천구청 이름으로요. 잘하면 남북 단일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쩌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북한을 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행할 거.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온 선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분기점을 만든 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만들어낸 6.15 선언입니다. 그 6.15 선언을 계기로 해서 14선언 그리고 4.27 선언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런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 6.15 14선언을 남북 공동의 행사로 기획하고 그리고 남북 공동이 이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15 선언에 깊이 관여했던 이훈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고 남북의 평화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4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15일, 10월 4일 이런 날 이제 공개적인 행사를 지방정부가 같이 할지 아니면 민간 행사로만 그냥 끌고 갈지 6.15 정상회담과 6.15 선언이 있던 날 그날 지방정부는 공식적인 주민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 그리고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남북한이 번영으로 가는 길에 우리 금천구청이 앞장서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 계신 우리 금천구청의 공무원들의 소망은 뭔지, 금강산 구경을 가는 건지, 아마 젊은 직원들은 남북 철도를 타고 뭐 유럽으로 7박 8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각자의 꿈이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충분히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꿈들이 그냥 개인의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꿈이 되도록 그렇게 더 각별히 관심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수혜 씨가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축적된 역량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수혜 씨가 점점 발표를 잘합니다. 내용도 점점 새로워지고 그리고 발표 능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잘 정리해준 우리 임수혜 씨한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물론 임수혜 씨가 정리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써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변화하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절하고 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버럭버럭하면서 상처받은 직원들이 혹시 있으면 어쨌든 용서해 주시고 더 자긍심 있고 자존감 있는 공직자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이 혁신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혁신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 공직사의 혁신의 속도가 시장과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혁신을 위한 좀 더 개방적인 마음, 열린 자세 갖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금천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풍수의 안전대책은 우리가 쭉 이제 2011년 침수 피해 이후에 정말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뭐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풍수의 방지에 지난 5, 6년 동안 써왔습니다. 열심히 다 했는데요. 치숙과장님, 그 안양시 쪽에서 요새 이쪽 석수역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이 하수관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연 펌프장인데요. 예. 올해 그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펌프장을 따로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안양의 그 물들은 이제 금천구로 안 넘어오나요? 예, 예. 아, 예, 다행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괜히 하수관 펌프만 이 하수관만 그냥 늘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 어쨌든 이상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뭐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라는 게 워낙 많아져서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우발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동네 곳곳에는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 동네 다니시면서 특히 지하방 또는 반지하방, 침수 가능한 주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뭐 물막이 판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요청하실 게 있으면 우리월 중에 찾아서 요청하시고 그래서 개인이
재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동직원들이 이런 이 장비들을 활용하고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아셔서 동해에 배정되어 있는 장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제가 벌써 5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법정사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사소한 행정착오가 또는 실수가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과장님, 우리 지난 총선 때 한번 보낼 때 뭐 실수해갖고 잘못한 적 있죠? 네. 왜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거소자 중증장애인 투표였었나요? 예, 거소자 중증장애인 명단을 저희가 좀 확인하는 절차가 좀 미흡해서 실제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될 주민들에게 안내를 못 해드렸었어요. 네, 거소자 투표 안내를 못한 거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거소자 투표 대상이 중증 장애인들이어서 아마 집에서 투표하는 거죠? 우편으로 받는 건가요? 집에서 투표해서?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거소자 투표는? 예. 그래서 거소자 투표를 지난번에 안내를 제대로 못 해갖고 그거를 다 체크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능하면 사전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린회가 너무 무겁게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결론은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5월은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매주 하나씩 있는 여기에 석가 탄신일까지 그래서 사실 행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가정은 그래도 역시 소중한 겁니다. 그죠? 우리 이철 씨는 5월 달에 가정이 없어서 뭐 하시나요? 예.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도 잘 쓰시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월달 되셔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벨 금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